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살아남기입니다. 오늘도 비 오는, 저번 영상에도 의도치 않게 비 오는 일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비 오는 저녁의 일요일입니다. 저녁은 아니고 이제 밤이네요. 지금 보면은 시간이, 잠깐만, 이 시간이 10시 23분, 일요일 10시 23분, 이렇게 됐는데, 오늘 영상 킨 이유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뭐 지금 포장 작업을 간단하게 좀 하고 있는데, 포장 작업 하면서 심심풀이도 할 겸 그리고 영상이나 한번 찍으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원래 일요일은 뭐 일하는 날은 아니고요. 그냥 일이 많으면 나와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동욱자 친구는 집에 갔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요일 날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사무실에서 왠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 뭔가 사무실을 잘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쿠팡에 이제 내보낼 거 이제 제품 라벨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장돼서 들어오는 거 이거 포장 가리죠. 인력이 많으면 이제 사람들 써가지고 할 텐데 아직은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같은 뭐 그런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도 이제 사실 로켓 배송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로켓 배송 이제 뭐 단톡 같은 데도 보면은, 단톡이나 이제 뭐 이제 셀러들 이제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카페들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로켓 배송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이던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쿠팡에 이제 그런 소문들, 그런 무서운 소문들을 듣고 좀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뭐 사실도 많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쿠팡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사실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하죠, 다들. 근데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왜 추천을 하냐면은 이게 규모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평소에 오더하는 양이 뭐 일주일에 한 박스 두 박스 되던 것들이 이제 네 박스 다섯 박스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로켓 배송에서 일단 발주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소규모 이제 자영업 셀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주량이 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로켓 배송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은 일단 내 브랜드의 로켓, 뭐 그냥 브랜드 말고 그냥 떼다 파는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내 상표 등록된 나의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로켓 배송에 이제 내 브랜드의 로켓 배송 딱지가 붙으면은 뭔가 좀 브랜딩에도 영향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사실 제 생각인데, 요거는 쿠팡이 이제 나중에는 아마존도 이제 자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존도 점점 이제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은 사라지고 아마존 직배송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저도 이렇게 들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쿠팡도 사실 아마존 따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쪽으로 쿠팡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켓 배송은 지금 당장에 뭐 큰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의미보다 장기적으로 내가 쿠팡에다가 입지를 다져놓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을 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때 로켓 배송에 이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 많이 되고 이제 많이 잘 팔리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쿠팡 측에서 계속 공급과 다운을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과 다운을 말해주는데, 이제 저희가 그게 자체 브랜드가 아니면은 로켓에서 그냥 저희랑 계약 해지하고 더 싸게 부르는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죽서서 대중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내가 나의 상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상표 등록이 돼 있을 때 하란 말이죠. 뭐 상표 등록이 돼 있거나 최소한의 그런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켓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사실 그거 아니고서도야 뭐 경험 삼아 로켓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로켓의 상품을 이런 게 있어요. 로켓에 내가 상품을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계약은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계약이 뭐냐면 로켓이랑 이제 하게 되면은 로켓이 이제 뭐 상품 공급 계약 뭐 이런 쪽에 그런 것을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랑 업체랑. 근데 요게 이제 돼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직접 로켓에다가 상품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물건 너에게 공급하겠다 하면서 쿠팡 이제 마켓플레이에서 상품 등록한 것처럼 로켓 배송에도 그렇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쿠팡 측에서 그 이제 컨디션을 보고 납품 컨디션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쿠팡이 요청하는 제품 말고 이제 내가 납품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쿠팡에 밀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이제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판매하는 시간이 좀 지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로켓에서 이제 메일 문의가 옵니다. 이제 그런 메일 문의들 같은 거 거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보고 싶지 마시고 그냥 오면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로켓에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로켓에 진행을 한다고 내가 그 물건 무조건 그렇게 납품을 밀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켓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냐면은 내가 물건을 받았어. 내가 이 물건을 이제 공급해달라고 받았는데 제가 이 물건을 못 공급할 정도의 처지예요. 그러면은 그 발주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냥 내가 발주 확정을 안 누르면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 발주 확정 취소되고 이제 내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 있고 나는 로켓 배송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내 로켓의 상품을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물론 나의 뭐 제품이라기보다는 내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그냥 포장가리만 해서 그렇게 납품을 했다면은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져서 내 OEM 제품, 그러니까 나만의 제품이 생겼을 때 쿠팡에 밀어넣기 용이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래적인 관점에 봤을 때 쿠팡에 납품 계약을 맺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니 11분간이 뭐 지옥전이니 뭐 이런 거 다 해도 제가 이제 판매하는 저희 체감상 쿠팡만큼 잘 팔리는 채널이 없어요. 사실 체감상 뭐 네이버에서도 어느 정도 상위 노출돼 있고 저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상위 노출이 돼 있는 제품군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쿠팡만큼 잘 팔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네이버랑 쿠팡이랑 거의 비슷비슷하다 느꼈어요 저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쿠팡의 판매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플랫폼이든 종속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어떤 플랫폼이건 간에 내가 그 플랫폼에 완전 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어떤 플랫폼이든지 내가 그 플랫폼을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장사랑 사업이랑 뭐 장사와 사업의 뭐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장사는 지금 뭐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하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일단 맞든 틀리든 객관적으로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저는 사업이라면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거 포장하면서 하느라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지금 전달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주는 지금 당장에 로켓을 내가 공급을 할 여력, 자금이 없더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해놓고 로켓에다가 공급 계약을 맺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적인 관점을 봤을 때 내가 로켓으로 인해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의 가치는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로켓에다가 입점 계약은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로켓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발주가 되게 재미없게 들어와요. 뭐 2개, 1개 뭐 이렇게 샘플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샘플 단위의 주문들을 내가 사버려도 돼요. 그 어부쟁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딱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는 게 로켓이 직매입한 걸 내가 사는 거니까 딱히 문제가 없겠죠. 로켓이 직매입을 했고 내 그 돈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쿠팡한테 가는 거니까 이건 어부증이 아니죠. 그래서 내 물건을 내가 다 사버리고 그렇게 발주량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몰라요.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안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재미없게도 그런 주문량을 점점점 늘려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단위가 2개, 5개, 10개 에다가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100개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내가 로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로켓에 입점한 상품은 마켓플레이스에 팔지 못해요.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약관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로켓에 입점한 제품들의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측에서 배송하는 그런 판매량이 줄어갖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로켓에 입점한 상품들은 판매자 배송으로 팔 수 없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쿠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경험 삼아서 쿠팡에서 많은 것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쿠팡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쿠팡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가치들이 많다. 그리고 일단 브랜드라는 것도 이제 브랜드가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 나 혼자 브랜드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브랜드라고 인식을 해야지 그때부터 브랜드 거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노출이 잘 된다 하면 그게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그 노출이 잘 됐을 때 내가 만든 나만의 상표가 붙어 있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뭐 ABCD라는 브랜드를 냈다고 칩시다. ABCD라는 브랜드를 냈는데 만약에 뭐 쿠팡에서 뭣도 싫고 뭐 쿠팡을 이래도 싫고 이래도 싫고 해서 쿠팡을 안 했어요. 쿠팡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쿠팡이란 거대한 플랫폼에 나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좀 정산 늦고 그리고 뭐 좀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거 버티고 미래의 부가가치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나가게 되면은 미래에 내 브랜드가 ABCD가 만약에 쿠팡의 뭐 메인 키워드에 다 상위 노출이 됐다. 뭐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브랜딩인 거죠. 그것만으로 엄청난 브랜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쿠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뭔가 뭐 쿠팡의 뭐 어떤 명함 하나라도 이렇게 남겨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이제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을 사실 월 3, 400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 3, 400 벌면 요즘 음식점가도 그렇게 주더라고요. 제 친동생이 이제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제 친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어요. 군대 전역을 하고 이제 뭐 어디서 알바할까 뭐 이런 거 이제 알아보고 있던데 면접 보고 온 곳이 떡볶이집인데 월급이 300이래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음식점에서 일해도 300 받는 시대구나. 근데 사실 그 3, 400 벌려고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3, 400 벌려고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출,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에 막힘 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뭐 거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보이시나? 여기 이제 쿠팡에 납품해야 될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지금 저기 보이는 두 박스 저거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제가 싸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 박스인데 지금 요게 한 400개 되는데 요것도 좀 싸야 되고 다 하면은 뭐 한 자정쯤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주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쿠팡에서 내가 뭔가 명함 하나 내밀고 있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다. 가 저희 그 오늘 주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먹었더니 지금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비몽사몽한데 소화시키려고 또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포장을 굳이 지금 급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화도 시킬 겸 생각 정리도 할 겸 그렇습니다. 또 쓸데없이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